왜 이렇게 최근에 그 재건축에 대해서 떠들썩하냐.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왜 사업성하고 왜 이어지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조합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이다. 또 소위 말하는 그 재초안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네. 왜 이것들이 어떤 차이들이 있고 왜 또 사업성하고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중에 안전진단이랑 지금 재초안 문제는 재건축에 한정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존에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 공공성이 훨씬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공공기여에 관한 의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재건축은 사적 자체의 영역으로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단지 위주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를 좀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안전진단 강화한 거,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시 부활해서 이제 적용한 거, 그거 두 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안전진단은 일단 재건축에서 이게 재건축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차, 2차, 3차로 정해져 있고, 1차는 현장에 나가서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보죠. 그래서 뭐 노후도를 본다거나 구조 안정성을 본다거나 거주 환경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이제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지난 정부에서 구조 안정성 비중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기에도 뭐 균열이 있다거나 뭐 침하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어야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진단 신청한 3곳 단지 중에 2곳은 탈락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사실 초기 재건축 자체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대책 나오는 것에서 이제 안전진단을 좀 완화하는 부분이 구체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이제 막 분노하시는 지점이기는 한데 내 돈 벌어서 내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그죠? 이제 몸테크 했는데 이거를 왜 나라에서 뺏어가냐 이렇게 좀 약간 분노를 하시는 지점이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를 한참 동안 묵혀놨다가 7년 만에 정권 바뀌니까 이제 그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죠. 그전에 위원이었잖아요. 네, 위헌은 아니고 그 계속 이제 얘기가 있었죠. 위헌 논란이 컸었고 사실 위헌 요소가 강하죠. 재산권 침해 요소가 강하고 이게 아시겠지만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라 뭐 강남 모 단지는 7억, 10억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재산권 침해인데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재건축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초과 이익에 1인당 이제 3천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이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자체에서 걷어서 뭐 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공공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출하는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준공 당시의 집값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당시 집값 빼고 여기다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을 감해가지고 이제 그 부담금을 하는데 사실 이게 몇 억씩 나오면 사실은 사업 수익성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재건축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첫 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문이 굉장히 강하게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나 뭐 아마 그 안전진단이 정밀 안전진단까지 가서 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건물 자체가 과거에는 저층이었는데 중층 이상으로 지은 아파트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웬만한 하중을 받기 위해서는 골조가 튼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건데,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면 결국 시작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도 아니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집 짓겠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 재산권을 침해하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익성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네들이 나라에서 깔아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 집값도 올랐고 그 주변에 나중에 집이 들어서면은 총량이 정해져 있는 기반시설 안에 교통량도 늘어나고 또 일조권도 침해가 되는데 이게 무조건 해줄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래도 그 뭐 실제로 이제 공급에 대한 또 안전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획기적으로 규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 놓으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에 보면 안전진단 완전 폐지하겠다라던가 다 없앨 것 같던데. 네, 굉장히 이제 좀 급진적인 이제 막 그 공약을 내놨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사실 이게 안전진단도 법 개정이 필요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침만 개정하면 어느 정도 완화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8월에 나오는 대책에 보면 뭐 이런 부분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